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나 변화된 모습을 하나씩 적어본 적이 있는데요. 새벽 기상, 뉴스 정리, 운동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책을 다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읽었던 책 대부분이 주식책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자기계발, 뇌과학, 심리,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하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고 강렬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온 책은 바로 바프록토의 위대한 학원이었습니다. 이 책은 67개의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오늘은 67개의 단어 중에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생각을 들으면서 인사이트랑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변화입니다. 오래된 오류는 낯선 진실보다 인기가 많다. 이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잘못된 것도 오래되면 잘 모르는 진실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되죠.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핍박받는 대상이 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식한다는 이야기는 도박한다는 이야기로 간주되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신념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내면적 사고를 바꿔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바꾸면 의식이 변화하고 결국 사람과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신념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투자로 이야기하면 아마존에 투자하면서 왜 배당이 안 나오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높은 시세 차익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앞단으로 가면 투자를 해야 자산이 증식되게 됩니다. 저축만 하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은 공기만 가득한 공갈빵과 같습니다.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나의 소득을 높여야 부자의 길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행동으로는 삶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행동에서 사소한 것 한 가지만 바꿔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청약저축을 시작하면 로또 분양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연금저축을 시작하면 노후가 튼튼해집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 출간, 자격증 취득, 유튜브 시작, 쿠팡 파트너서, AI 어플 등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수페TV 외에도 새로운 유튜브 채널과 AI 공부 및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변화는 언제나 옳고 실패에도 경험은 우리에게 쌓이는 자산이 됩니다. 올해 변화라는 단어를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의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고민하고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고 시작해보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쓰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걱정입니다. 행동하자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걱정이 있으실 건데요. 재밌는 사실은 걱정하는 일은 92%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은 국가적 취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천연두보다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질병입니다. 걱정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가치 있기 싫은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투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이러다 폭락하면 어떡하지겠죠? 올해 1월 월가의 전망을 살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하락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20번 넘는 신고가 경신을 보여주며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걱정은 문제를 빌린 사람이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1월에 걱정이 앞서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릴 겁니다. 진짜 이제 폭락이 오면 어떡하나요? 네, 언젠가 폭락이 올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은 드물게 찾아오겠죠. 하락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투자하기 힘들다면 그만큼 반대 자산을 갖춰놔야 됩니다. 내 걱정이 20%라면 골드랑 채권을 그만큼 담아야겠죠. 내 걱정이 50%라면 절반을 채워야 됩니다. 결국 내가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걱정의 무게만큼 자산을 옮겨놨다면 그만큼 수익률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중심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바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겠죠. 연령별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기준이 되는 자산 배분을 구성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평생 투자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투자하자고요.
세 번째 단어는 탁월함입니다. 위대한 화가에는 미켈란젤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마무리하던 무렵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조각상을 보고 돌아간 다음에 다음 며칠 있다 다시 왔는데요. 그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지난번보다 진행된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눈썹을 올리면서 대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했고 저기 윤을 냈고 이쪽은 부드럽게 다듬고 근육이 튀어나오게 했지. 입을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팔을 활기차게 느낌을 줬어. 친구는 갸우뚱하면서 다 사소한 부분이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서 완벽해지는 법이야. 완벽은 사소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아무도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여기고 사소한 부분을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서 뜨끔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평생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함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는 일의 품질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건 합리적인 일인 거죠. 우리의 투자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벽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이달리오는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언제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고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도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소함이 모여서 완벽함이 되듯이 우리의 투자도 사소한 것부터 신경 써서 완벽해지자고요. 네 번째 단어는 시간입니다. 저는 시간과 돈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전에 했던 생각이 책에 있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의 잠을 주무시나요? 하루에 8시간 잠을 잔다면 우리 삶의 3분의 1은 침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살까지 산다면 33년을 눈을 감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싫어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을 축냈던 시기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4시간 자면서 일했던 것보다 지금 6시간 자면서 일하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업무 질과 속도가 높아진 건데요. 사람은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일 잘 자고 운동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은 매일 평균 4시간 동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매일 절반으로 줄여서 2시간만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한 달이란 시간이 더 생기게 됩니다.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이 되는 거죠. 100세까지 살게 되면 8년이란 추가 시간을 얻는 셈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간을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면서 가장 엉망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느냐, 스트레스 안 받고 여유있게 살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시간 단위로 삶을 스케줄에서 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온전히 내 시간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필라테스 다녀오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어는 장애물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뛰어넘을 궁리를 하게 되죠. 투자로 생각해보면 경제 위기라는 장애물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승자하게 되고 누구는 패자로 갈리게 됩니다. 깊은 어둠 뒤에 찾아오는 광명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투자자가 있고 어둠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물 코스로 의심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나서서 그 장애물과 대면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 더 현명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로질러야 할 어두운 계곡이 없다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기쁨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성공은 인간이 인생에서 이룩한 지위가 아니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복했던 장애물로 측정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찾아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 대가인 존 템플턴은 한국 IMF 위기로 외국 자본들이 모두 떠나갈 때 반대로 투자에 큰 수익을 챙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은 행운이 되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기회의 끈을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성격이고 태도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쁨의 웃음을 지어보자고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얼마나 더 현명해질지, 얼마나 더 부자가 될지 장애물 코스를 끝내면 보이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지금까지 위대한 학원에 나오는 67개 단어 중에서 변화, 걱정, 탁월함, 시간,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단어지만 매일 투자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제게는 모든 게 투자로 연결돼서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위대한 학원을 읽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111 멤버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계발 도서를 읽다 보면 뻔한 이야기고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계발 도서를 끊임없이 읽는 이유는 그 뻔한 이야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체득되지 않는 지혜와 정보는 진정 내 것이 아니기에 저는 오늘도 자기계발 도서를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명절을 읽으면서 멋진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12 멤버가 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